안녕하세요, 춘봉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수족관, 수원에 있는 탕어 전문샵 꿈꾸는 수족관 사장님이랑 오랜만에 아프리카 야생 수입 때문에 인천공항에 다녀왔어요. 아까 지금 새벽 2시인데 아까 오후에 한 5시쯤 출발해갖고 여태까지 반수하고 물고기 다시 재패킹하고 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그래갖고 오늘은 많이 영상을 찍진 못했는데 오늘 그 야생 수입에 갔다 왔던 영상을 조금 어떻게 야생 탕어들이 어떻게 국내로 들어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샵으로 들어오는지, 오늘 첫 번째로는 우선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들어온 공항으로 온 상태의 물고기들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국내로 들어온, 공항으로 들어온 야생 탕어들이 이제 샵으로 가고, 샵에서 어떻게 추경돼서 또 이제 매니아들 집으로 가서 길러지게 되는지, 이렇게 3가지 영상으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고기들은 소형 어종이 대부분이고, 아무래도 축양이 돼서 들어오고 이제 비행시간이 짧다 보니까 폐사 확률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근데 탕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지구 밖에를 돌아와야 되고, 또 지금 상태에서는 그날 바로 검역을 받아서 그날 받으면 좋은데, 그날 바로 검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공항에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총 48시간을, 패킹 시간부터 48시간 이상을 봉투 안에 있게 돼요, 물고기들이. 그 봉투 안에 있게 되다 보니까 애들한테 데미지가 엄청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종에 비해서 폐사율도 많을 뿐더러, 폐사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데미지를 입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탕어가 만약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한 2-3시간 만에 국내로 넘어와갖고 바로 검역받아서 바로 수조를 입수시킬 수 있으면은 많이 탈릴 수 있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근데 아무래도 동남아 쪽보다는 아프리카 쪽이 축양시설도 좀 낙후되어 있고 의사소통도 좀 안되다 보니까 야생 탕어가 들어오는 과정이 참 복잡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탕어 시장 살리시려고 꿈꾸는 수족관 사장님이 되게 노력하시는데, 저도 탕어 매니아로서 그냥 옆에서 좀 도와드릴 겸, 왜냐면 저도 많은 분들이 탕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굳이 야생 탕어가 아니어도 야생 탕어가 들어와서 누군가 키워야지 국내에서 번식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 양식 어종을 또 저렴하고 건강한 개체를 많은 분들이 싸고 건강한 개체를 또 집에 들으셔서 즐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건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제 취미 활동이고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사장님이랑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약간 이제 야생 탕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싼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는 야생 탕후 들으면서 막 죽여먹고 하면서 이거 너무 비싸고 힘든데 왜 이거를 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장님께서 큰 결정을 내리셨어요. 원래 대부분 탕어든지 뭐 전세계 열대어를 공동 구매하는 업체든지 대부분 공동 구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봉축대기라고 하죠. 공항에서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주문량이 폐사가 됐던 뭐 애들 상태가 좋던 나쁘던 축양은 당연히 안 됐죠.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여태까지 실상이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업체가 남는 게 있거든요.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겠죠. 근데 이번 꿈꾸는 수족관 사장님 마인드가 참 대단하신 게 자기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탕어 시장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탕어를 많이 좀 건강한 탕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트로페우스 같은 경우나 뭐 축양이 덜 된 어종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축양을 시켜서 판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돈이 더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탕어를 좋아하는 매니아 입장에서 제가 탕어를 키우려면은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업체가 저렇게 해주면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게 되더라고요. 저도 좋고 저도 건강한 탕어 드리면은 저도 좋은 거고 뭐 사장님도 제가 좀 도와주면은 좀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야생 탕어를 좀 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축양된 개체를 축양된 개체를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은 좀 더 그 폐사에 대한 리스크를 진짜 엄청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 사장님이 그렇게 큰 결정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아서 원래도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좀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탕어의 매력은 끝이 없어요. 아트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탕어 수족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블로그의 제목이 탕어의 매력은 끝이 없다 라는 건데 진짜 키워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탕어가 뭐 다른 물고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활동성이나 그리고 해수어 못지않은 움직임 그리고 발색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 어떻게 보면은 국내 남미어종보다 더 남미어종만큼 종류가 매우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은 둘째치고 이제 조금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탕어 시장이 좁아졌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좀 더 노력하고 사장님도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축양된 어종을 팔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탕어를 좀 더 쉽게 즐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좀 힘들어도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매니아 활동하다 보면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저도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어갖고 어디 풀 데도 없고 인맥도 그렇게 넓지가 않았었는데 이 물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소심했던 그런 성격도 좀 많이 바뀌고, 그래서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매니아틱하게 즐기셨으면 해요.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깊게 파고드시고, 뭐 깊게 파고든다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매니아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티를 공유하면서 한다는 게 되게 가장 많이 중요한 일이니까, 물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선 남을 따라하지도 못하고 자기 걸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하는 거를 따라하지도 못하는데 뭐 자기 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그러려면 수많은 돈이 깨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 탕후어 시작할 때 야생 드리고 해서 다 죽여먹고 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실패하는 거를 좀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블로그도 하고 있고, 블로그는 이제 조금 덜 하고 있는데 블로그도 하고 있고, 카페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탕사무라고 있어요. 한 80여 분 정도 회원으로 계신데 거기 방장으로도 있고, 탕후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계시면은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고 나가셔도 되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언제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많이 배워가신 다음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취미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돈 벌어가면서 돈 써가면서 많이 죽여가면서 했던 노하우들을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탕후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탕후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도 좀 많이 올릴 테니까 뭐 많이 탕후어를 많이 안 하시니까 많이 보시지는까지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보신 분들에 한해서 탕후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한번 보시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면서 약간 매니아틱하게 이제 물생활을 즐기시면은 좀 더 재밌을 겁니다. 재밌고 실패하는 확률도 좀 줄겠죠? 오늘은 제가 오늘 인천공항 가서 오늘 탕후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원에서 한 오후 5시쯤 이제 홍콩 수족관 사장님 만나서 출발했습니다.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출발할게요. 이제 시흥을 지난 다음에 고속도로 달리면서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여기 인천대교인가요? 인천대교까지 오니까 거의 밤이 되었어요. 인천대교 도착했고요.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다 왔습니다. 이제 공항 화물 하는 데죠. 좌회전만 하면 끝이에요. 저는 여기서 맨날 이제 올 때쯤 되면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떤 물고기들이 왔을까, 어떤 물고기들이 온지는 이제 리스트를 봐서 대충 알긴 하는데,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나 이제 물고기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이제 속으로 엄청 궁금하죠. 잘 왔으면 좋겠고, 회사한 개체가 없었으면 좋겠고, 사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공구 기다리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마도. 이제 게이트 들어섰고요. 앞에 아시아나 보이고, 페덱스 보이고, 하다 보면은 저희가 한국공항 센터를 이용했어요. 다 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이제 도착해서 사장님은 이제 서류 접수하시고, 저희는 이제 환수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산소통이랑 갖고 가고요. 앞에 보이시는 박스가 한 30박스 정도 되었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아니어 보여도 이 조그만 박스들 안에 600에서 700여 마리의 탕어들이 있었어요. 사장님 이제 리스트 확인하시고요. 처음 까보니까 이제 트로페우스 치콘대들이 진짜 건강하게 들어왔더라고요. 회사는 한 마리 했고요. 회사한 개체는 일부러 안 찍었습니다. 이제 탕가니코 장어, 새로 처음 들어온 장어들하고, 이 녀석들은 마이크로 키위자 블랙, 진짜 상태가 좋게 들어왔어요. 보시면 모바 큰 사이즈들도 한 서너 마리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저 트로페우스 키위자 블랙은 거의 전량 폐사해서 왔더라고요. 이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물고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상태 정말 좋죠? 네,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씩 다 꺼내봐요. 꺼내보면은 폐사한 개체는 따로, 이제 폐사한 개체대로 따로 분류를 하고, 건강한 개체만 따로 재패킹을 하는 거예요. 어이없게 물만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빠서 그랬나봐요. 이 녀석들은 트리코티 정말 잘 들어왔어요. 모바 합성어로 최고죠, 이 녀석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확인해서 4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봉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요. 얘네들은 프론토사 키고마 녀석들인데, 저도 야생 개체는 처음 봤어요. 볼따구가 저렇게 파랗고 약간 갈색깔의 바디감을 갖고 있어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실제로 처음 봤는데 진짜 이뻤어요. 아까 잘못 말했는데, 아까 처음 말했던 애들은 데퍼들이고, 이 녀석들이 마이크로 키위자 블랙이라는 랩토 근현종이죠. 탕가니카 멸치. 이 녀석들 분용하고 이제 번식하는 재미가 참 재밌는 녀석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탕어 수입은 진행이 되었어요. 뭐 이런 스티로폼 박스에 한 9봉지씩 들어있고, 많게는 50여 마리씩 들어있기 때문에 회사하는 개체가 꽤 많아요. 데미지 입는 개체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한 번은 이제 솎아내고 다시 재패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전부 마무리하고 재패킹 한 다음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집에 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 제가 13분 동안 떠든 얘기밖에 없었던 것 같지만 그냥 요 정도로 수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고기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경우가 많고, 1차적으로 공항에서 한번 이제 폐사한 개체와 건강한 개체를 나눠서 재패킹을 하고, 이제 내일은 또 이제 샵으로 와서 업체로 들어가게 돼서 다시 꺼내 볼 거예요. 그러면 또 꺼내 보면은 또 폐사한 개체가 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서 한번, 샵에서 한번, 그리고 샵에서 다시 재축양 한번 해서 이제 매니아들한테 가는 건데, 오늘은 공항 편이었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이제 샵으로 도착한 이제 오늘 공항에서 패킹한 물고기들이 샵으로 도착해서 수조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